안녕하세요, 원더해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모형주택 예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예고편을 찍게 되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모형주택을 시도할 실물을 보여드리고 시작해볼까 해서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아래층 10평에 2층 10평 그리고 테라스 4평을 포함한 24평짜리 건물입니다. 외장은 시멘트 사이딩에 아스팔트 싱글이고요. 몰딩은 트림제라고 부르고 있는 시멘트 재질의 반영구적 소재입니다. 예전에는 처마 돌림과 문하고 창문 몰딩을 나무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외부에 나무를 시공하면 아무래도 햇빛과 비바람에 수명이 오래 가지 않다 보니 이제는 외장에는 웬만해서는 나무 재질을 시공하지 않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창문은 KCC 창호고요. 현관문은 기본 제이드문입니다. 데크는 시공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온통 히노키 루바로 시공되어 있어서 향이 참 좋네요. 외장은 스타코나 세라믹 사이딩 등 이런 고급 마감이 아닌데 실내로 들어와서 마감을 하다 보니 건축주분이 아쉬웠는지 추가 공사를 원하셔서 히노키 루바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도 좋고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친환경 느낌도 나고 참 좋은데요. 단점이라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배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면 되지만 이런 원목 마감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한다는 게 힘들고요. 또 도배하고 다르게 이런 원목 마감은 빛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루바로 마감할 시에는 등을 좀 많이 밝은 것으로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집 크기에 비해서 계단이 상당히 널찍하게 나왔는데요. 2층을 올라내리기 참 수월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계단 아래에 보일러실을 넣다 보니 계단이 크게 나왔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널찍한 계단이 좋습니다. 어느 영상에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계단 공간을 너무 아끼지 말아 달라고요. 공간이 아깝다고 계단을 좁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다 보면 아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현관문 옆 좌우로는 화벽돌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그럼 이 루바 작업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층 10평, 2층 10평, 2층은 벽체 높이가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히노키 루바는 루바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자재에 들어가고요. 12자 한 단에 54,000원에 들어왔고 8자는 3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한 단에는 8장씩 들어있으니까 12자는 장당 6,750원, 8자는 장당 4,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 루바 값만 2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본드 값, 타카핀 값 하면 3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공하는데 이틀 반 정도 걸렸으니까 인건비 250만원 정도를 더하면 55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건축주분과 계산을 할 때에는 저희가 도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배값을 빼드리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땅에는 많은 주택이 있지만 앞으로 저는 목조주택을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액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집 짓기를 계획합니다. 건축을 계획하신 분들은 여러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목조주택은 평당 얼마인가요? 그러면 업자들마다 부르는 값이 제각각일 거예요. 같은 도면, 같은 자재, 같은 시공법인데도 많게는 평당 50만원까지 차이 나기도 하니까요. 평당 얼마? 다들 시공비를 평당 단위로 따지고 있지만 사실 평당 얼마라고 책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축업자에는 영세업자와 건축박람회 가면 꼭 보게 되는 큰 업체가 있는데 일단 영세업자가 더 싼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업체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 임금 및 퇴직금, 매 건축 박람회 때마다 건축물을 들고 다니고 홍보 책자를 만드는 홍보비, 어떤 유튜버는 영세업체보다 이런 큰 업체들이 대략 17%의 금액을 더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17%면 1억 기준 1,700만원이고 그걸 30평으로 나누면 대략 평당 50만원 정도 더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절약하려면 영세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답에 이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큰 업체에 맡기면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영세업자는 자금 확보가 불안정해 돈을 들고 튈 수도 있고요. 부실공사로 하자를 낼 수도 있고 여러모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17%의 금액을 더 주고 적어도 기본은 하는 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저는 처음에 1억짜리 집을 지을 때 자재 사고, 인건비 주고 이윤이 2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2천만 원의 수익에서 세금을 몇 프로 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1억짜리 집을 맡아 짓게 되면 1억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견적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결국 평당 얼마라는 금액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평당 300만 원이면 30만 원이 세금인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1억대의 건축물 기준으로 500여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새로 집을 짓게 되면 업자가 낸 세금 10%에 내가 낸 취등록세 5%를 합치면 결국 15%의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1억 기준 1,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영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직영공사라 함은 건축주가 업자가 되고 인부들을 불러 쓰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주가 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영공사의 단점은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건축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건축주가 업자의 개념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일한 사람들이 하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직영공사는 건축주의 건축 지식과 리더십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10%의 세금 부분을 절약하려다가 더 큰 금액이 들어간 건축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재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에는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산재를 들고 산재에서 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은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이거든요. 누군가가 다치거나 극히 드물지만 사망 시에는 의무적 혹은 도의적으로 업자는 산재에서 보장해주는 금액 외에 추가로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평당 금액에 얼마를 더 책정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공사가 없어서 쉬게 될 때입니다. 건축일이라는 것이 항상 이어지면 좋겠지만 한 채 짓고 한두 달 쉬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업자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업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평당 단가를 책정합니다. 놀지 않고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 1년에 10채를 짓지만 내가 1년에 서너 채밖에 못 지니 그걸 감안해서 마진율을 더 붙이는 업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평당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관례고 대부분의 업자들이 그래왔지만 워낙 불경기이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평당 단가에 반영을 하는 업자는 다행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홈 그라운드냐 어웨이 그라운드냐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는 곳이 업자 입장에서 출퇴근 가는 거리인지 아닌지도 평당 단가에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경우 숙식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숙박비, 식비, 그리고 장거리 교통비 등 해서 평균적으로 평당 20만원 정도를 더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최저 단가는 얼마일까요? 나름 유명한 지방 업체들에게 평당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업체마다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보통 실내는 도배 장판까지, 외장은 시멘트 사이딩에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마감에 평당 320만원이고 숙식비가 발생이 되는 장거리일 경우에는 평당 340입니다 라고 견적을 낼 것입니다. 물론 이건 별도 공사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설계비, 인허가비, 전기 인입비용, 상하수도 인입비용, 붙박이 가구, 싱크대, 신발장, 데크 등은 제외한 가격입니다.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짓기에 그 단가의 건축물이 나오냐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평당 300대의 건축물이 어떤 점이 미흡한지, 과연 이 미흡한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단가의 집을 짓는 것이 가격 대비 성능별, 즉 가성비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